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NR 사업자 김재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1년 만에 온 것 같은데요. 멀리서 왔습니다. 멀리서. 여기 바로 옆에서 왔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불러주셔가지고. 우리 또 존경하는 우리 신지연 스폰서님, 스폰서님 이 그룹이라서 조금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업 처음 만났을 때, 야, 나도 저렇게 성공자분들처럼 이 강의하러 이렇게 행사장에 올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랬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저 대부분 저 아시죠? 네. 아까 저기 사진 그때가 머리 짧을 때죠. 그때가 그 2015년도 아마 크라운 승급할 때 사진이에요. 제가 먼저 저 처음 뵙는 분들 계시니까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재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참 제가 이제 뭐 어쨌든 사례담 할 때 안 빼놓고 하는 얘기인데, 이 시간은 제 자랑하는 시간입니다. 자랑하는 시간인데 뭐 재수없다고 나가시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이 3이 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들어보신 분은 뭐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 숫자 3 굉장히 좋아하죠. 네. 뭐를 해봐도 3세판은 해봐야 되죠. 네. 가위바위보를 하든 뭐를 하든. 저도 그래서 NRC를 3세판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3번 했습니다. NRC. NRC 3번 만에, 3수업 만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요. 2003년도에 10월 달에 NRC를 처음 만났어요. 경남 마산이라는 곳에서 제가 스포츠 센터를 운영하고 있을 때입니다. 뭐 한 1년 정도는 엄청나게 잘 돼가지고 250평 정도를 했거든요. 거기에 막 헬스, 에어로빅 기본으로 놓고, 뭐 제가 아까 뭐 사회자분께서 뭐 소개했듯이 뭐 태권도, 검도, 뭐 킥복싱 뭐 이런 거 각종, 저도 잘 모르겠네. 뭐 했는지 너무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하면서 이제 스포츠센터 안에 그런 종목들을 다 집어였어요. 유도 다 넣어가지고 이제 사범들 고용해가지고 250평을 운영했는데 1년 동안은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회원 수가 거의 1,300명 뭐 이렇게 됐어요. 가격을 완전히 이제 낮춘 거죠. 성인 39,900원, 4만 원이죠. 학생, 대학생까지 뭐 29,9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라커 비용까지 하면은 거기서 거깁니다,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홈쇼핑에서 맨날 그렇게 하듯이 좀 가격을 그렇게 이제 싸게 보이게끔 해가지고 뭐 하나 등록하면은 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이제 회원들이 많아가지고 1년 만에 이제 제가 그 나이에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제 가난한 농부의 아들입니다. 이제 다 빚내가지고 한 거예요. 그때 뭐 저한테 저를 잘 봐가지고 이렇게 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 1년 만에 빚 다 갚고 이제 경제적인 게임은 끝났겠다 하고 이제 빚 다 갚으니까 사람이 좀 나태해지죠. 그래서 이제 겁나 탱자탱자 놀았어요. 제가 천성이 게으릅니다. 제가 사형제 중에 장남인데 남동생만 셋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시키는 버릇밖에 없어요. 맨날 시키는 버릇밖에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게으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놀고 먹는 걸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냥 처음부터 놀고 먹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배운 게 운동이라서 태권도장도 해보고 이것저것 하다가 스포츠센터까지 하게 됐는데, 잘 되다가 그게 자영업이라는 게 그때 처음 느꼈는데요. 영원히 잘 되는 게 없더라고요. 1년 잘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주변에 같은 업종이 비슷한 규모로 막 생기는 거예요. 3군데가 더 생기는 1년 만에.
나 혼자 좀 잘 먹고 잘 살게 냅두지. 어? 같이 죽자고 막 그렇게 덤비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후부터는 이제 운영비는 꽤 고정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회원들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개인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연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빠져나가는데 헬스나 이런 것들은 막 빠져나가요. 기구 새로운 것 이렇게 뭐 질리니까 좀 지겨우니까 혼자 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한 1년 정도 1년 지나고부터 조금씩 회원들이 빠져나가더니 2년 차 될 때부터는 이제 적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빨리 처분을 해야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타 그 헬스장하고 스포츠센터하고 경쟁을 하느라고 재투자를 하는 거죠. 다시 이제 돈 좀 벌어놓은 거하고 또 빚을 내가지고 뭐 찜질방도 해서 새로 놓고 기구도 또 1년 정도, 2년 정도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헬스 기구들이 좀 낡겠죠? 뭐 1000명 이상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러닝머신 이런 거 막 하나씩 집어오면 그게 뭐 200만 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업소용은 뭐 수천만 원씩 해요. 비싼 것들은. 그런 거 또 쇳덩어리 하나에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 것들이. 좋은 기구를 놔야 회원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재투자를 하다 보니까 재투자를 한다고 해서 제가 어리석인 거죠. 재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 인원들이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한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힘들어지면서 뭔가 다른 거 할 거 없나 찾아보게 된 겁니다. 이제 운동 지겹더라고. 이것저것 하다가 스포츠센터가 좋아 보여서 했는데 이제 망해도 굉장히 크게 망한 거죠. 그때는. 제가 그때 나이가 28살에 시작해서 30살 정도에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좀 덩어리가 커서 그런지 잘 정리가 안 돼요. 결국에는 그걸 그냥 아무것도 못 남기고 나왔는데 그때 이제 이 NR 커뮤니케이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제가 지인을 통해서 만난 게 아니라 정보지 보고 만났어요. 정보지. 그 벼룩시장 사랑방 뭐 이런 거 있죠. 그 스포츠센터 앞에가 한 6장씩 꽂아져 있었어요. 맨날 새벽에. 그러면 이제 그거 한 장씩 다 뽑아가지고 그거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할 거 없나 그러고. 근데 이제 그때 무슨 문구가 있었냐면 줄광고에 경제적 자유 들어보셨어요? 시간적 자유 그 다음에 뭐 공간적 자유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원하시죠? 공간의 자유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화번호 그 뒤로 무슨 이렇게 멘트가 있었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나고 전화번호가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바로 전화했죠. 제가 가장 바라는 거거든요, 사실. 놀고 먹는 거, 그죠? 이거 이제 간단히 표현하면 놀고 먹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뭘까? 너무 호기심이 들어가지고 바로 전화했죠. 전화해가지고 거기 뭐 한답니까? 그랬더니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아니 이렇게 광고 내서 사람을 모집하려고 했으면 빨리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와보라는 거예요. 아니 뭔지 알아야 가죠. 그랬더니 일단 오면 합니다. 그런데 안 가면 될 건데 의심이 들면 안 가면 될 건데 야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길 안 가면은 누군가가 이 자리를 가로채 갈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일 갈게요. 했더니 내일은 안 된대. 오늘 오래 오늘. 오늘 좀 늦었는데 내일 가면 안 돼요? 오늘 오라는 거예요. 또 내일까지 가면 또 뺏길 것 같아가지고 그날 당장 갔죠. 그래가지고 들었던 게 기초사업 설명회입니다. NRC. 기초사업 설명을 듣는데 숨이 2번 멎었습니다. 통통 비교할 때, 와! 그때 숨이 한 5분 멎었던 것 같아. 저는 가능합니다. 무술 28단이니까 농담이고요. 어쨌든 야 이런 게 있어? 왜냐하면 자영업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누적 수입의 개념을 금방 이해를 한 거예요. 지금도 합니까? 통통 비교? 네. 용은 불멸하죠.
그래가지고 빨리 나가고 싶은 거야, 이제. 다 알았잖아요, 이제. 야, 이거 하라는 얘기잖아요. 빨리 나가서 하고 싶은데, 맨 안쪽 어디 구석지에, 거기 센터 가면은 강의실 있죠? 맨 안쪽에 집어넣고 이제 그 옆에 이제 저 광고 내신 분, 저를 초대하신 분이 앉아 있으니까, 이거 나가기도 그러고, 언제 끝나나 기다리고 있는데, 두 번째 숨이 멎은 게 이거예요, 이거. 이걸 그리는 거야. 와, 이 그림 저는 처음 봤어요. 이 그림을 그 나이 먹도록 처음 본 경우는 두 가지 경우라 하더라고. 주변에 사람이 없거나, 어릴 때 높은 데서 뭐 머리부터 떨어졌거나. 저는 그 나이 먹도록 이 그림을 처음 봤다니까요. 제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주변에 아무도 사람이 없어서 그랬겠죠. 내가 해도 내 거, 얘가 해도 내 거. 이게 다 내 거라는 거야.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 통신만 봐도 기가 막힌데,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속된 말로 나중에 저도 여기 와서 그렇지만 뚜껑이 날아간 거예요, 뚜껑이. 날아가서 찾지도 못할 정도로. 그래, 빨리 나가고 싶은 거야, 빨리. 보상 플랜 됐고 빨리 나가서 나 이거 해야 돼, 이제. 누가 뺏어갈 것 같아, 내 주변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 끝나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후로도 한 20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보상플랜. 그래, 보상플랜 제가 한번 듣는다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귀에도 안 들어오는데 나갈 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나오니까는 이제 보통은 초대하신 분이 앉아보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불렀어요. 일로 와보라고, 빨리. 앉아보라고. 이거 내가 대충 들어서 알겠는데 빨리 서류 갖고 오라고, 빨리 하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하고 비교하면 어마어마하죠. 지금은 뭐 그냥 유심칩 하나 갈아 끼우면 되죠. 그때는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하려고 했더니 저한테 번호를 바꿔야 된대요. 근데 그거에서 많이 막힌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걸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번호 바꿔야 되는데 그러고 또요. 그랬더니 단말기 바꿔야 된대요. 그리고 또 요금 30만 원 먼저 내야 된대. 그때 저는 30만, DT가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고 또 했더니 없대, 이제. 빨리 해주라고. 카드 주고. 그러고 더 이상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러고 내일 핸드폰 찾으러 올게요. 그러고는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그러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제 딱 머리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그렇지. 이 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대단한 사업이 그거 세 가지만 하면 된다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 저는 그랬을까요? 운동만 해서 또 귀가 굉장히 얇고 이런 것들을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다 믿은 거죠. 그래서 뭐 단말기 받고 번호 바뀌고 뭐 이런 게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사업 설명 들어오면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통신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그래가지고 이상했어, 사실은. 이걸 세 가지만 하면 된다고? 그러고 가려고 하는데 잡으니까 바로 이제 그럼 그렇지. 이것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안 좋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 새끼 뭔 소리만 하기만 해봐라. 그러고. 딴 소리만 하기만 해봐라. 그러고 인상 팍 쓰면서 왜요? 그랬더니 잠시만요, 사장님. 잠깐만 앉아보세요. 뭔데요? 뭔데? 그랬더니 밖에 나가서 절대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난 다른 거 있으면 혼낼라 했는데 그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잖아요. 이 좋은 걸 빨리빨리 얘기해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 빨리 가입시키고 나랑 같이 사업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걸 왜 얘기하지 말아냐 그랬더니 남들이 오해할 수 있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왜요? 그러면서 뭐 다단계가 어쩌고저쩌고 풀어주는 거야. 다단계 용어도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이상하죠? 제가 뭐 딴 나라 살다 왔는지 뭐 아니면 산속에 들어갔다 살다 왔는지 전혀 그런 걸 몰랐어요. 이해도 못하고. 그냥 귀찮으니까 알았다고. 말 안 할 테니까 나 가요. 그러고 이제 나갔죠. 바로 나가면서부터 이제 전화가 시작되고 전국을 누비면서 다녔는데 제가 이 사업을 처음 만났을 때 사업 설명 들어보고 야,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뭐 신을 믿지는 않지만
신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사업이다 이거를. 제가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임했습니다. 이제 그 생각이 딱 3개월 만에 거의 바뀐 거예요. 3개월 만에. 아, 이건 내가 할 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이 광고 내신 분한테 나 안 할 거니까 찾지 마시오. 전화하기만 해봐. 그러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걸로 끝. 이제 첫 번째, 첫 경험이 그렇게 끝난 겁니다. NRC가. 잘했죠? 아니면 빨리 그만둬야 돼. 내가 이걸 해볼까 말까 이게 괜찮은 것 같으면 빨리 해보셔야 돼요. 고민할 게 뭐 있어. 해보고 아니면 안 하면 되지. 안 그래요? 이게 내 진짜 절체절명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긴가민가 해가지고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내가 뭐 이 돈 없애가지고 죽지 않을 정도면 한번 저질러 보고 마는 게 더 낫습니다. 그 후회한다고 해서 그 별로 뭐 인생에 크게 막 뭐 잘못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더 좋은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싶으니까 빨리 그만뒀어요. 이때 막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제 지인들 3개월 동안 다 찾아다녔어. 시키지도 않아요. 강의 한 번 들었어요. 기초 강의. 서류 줘보라고 해가지고 딱 하나 검토하고 하나. 제가 그래도 머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 게 제가 검토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KTF에서 한다고 하니까 KTF 지정 가가지고 내가 통화 몇 번 해보고 내역서를 뽑아봤더니 통화 내역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KTF에서 하는 거 맞죠? 그거 들고 다니면서 개통을 막 시켰습니다. 개통을 막 시키는데 안 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 막둥이 고모가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남까지 갔는데 광주에서. 마산에서. 그때 마산에 있을 때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가 갖다 준 쌀 다 내놔. 아버지 농사 짓고 계셔가지고 이제 그때는 돌아가셨지만 살아생전에 맨날 쌀 보내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쌀 다 내놔. 큰 조카가 장조카가 그런 거 한번 한다는데 뭐가 문제냐. 핸드폰 평생 쓸 건데. 다단계가 어쩌고 그런 다단계 못 되고 8단계 못 되고 내가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숙이랑 개통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한 친구는 공무원 준비하고 있는 친구인데 안 해주는 거예요. 막 안티라는 단어도 몰랐어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제가. 운동밖에 몰라. 안티 봤나 그러는 거야. 안티 사이트 들어가 봤나. 안티가 뭐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전라도 걔는 경상도. 안티가 뭐이 돼요 그랬더니 보여주는 거예요. 사이트를 컴퓨터로. 뒤통수 됐다. 에라이 너는 사업하지 마. 그냥 핸드폰만 개통해 줘요. 핸드폰도 개통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안티 사이트 별 내용도 없었거든요. 핸드폰도 안 해주니까 그 다음부터 도서관에서 맨날 공무원 준비한다고 공부하고 있는데 도서관 앞에 가 진태가 이름 불러오고 깜짝 놀래고 막 뛰어나와요. 야야 왜 개통해요? 안 해주면요 다음날 또 가 진태가 그 3일 하니까 개통해 주더라고. 그렇게만 하고 다녀서 그렇게 거의 대부분 해줬어요 개통을. 근데 제가 아는 지인이 뭐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게 아니니까 하다가 저처럼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이건 내가 할 게 아니구나. 내 생각하고 다르구나. 그러고 이제 전화하지 마시오. 그러고 딱 그만두고 스포센터 이제 정리를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면서 한 몇 달이 지났어요. 전화하지 마라 했잖아요 제가. 근데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전화하지 마라는 걸 까먹었어. 그래가지고 반갑게 받았어. 오 사장님 어쩐 일이니까 잘 지내세요? 나를 한번 보고 싶다는 오세요 소주 한잔 하게. 그래가지고 왔는데 누구를 한번 모시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술 한잔 하는데 와 이분이 굉장히 네트워크 사업의 전문가였던 거죠. 제가 그동안 잘 못하고 다녔던 거를 그냥 옆에서 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사장님 이러이러 하셨죠 하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막 이렇게. 그러면서 술을 맛있게 먹다 보니까 다시 하게 된 거예요. 그분한테 설득당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스폰서란 존재죠. 그래가지고 이제 2004년도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지만 봄쯤에 다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두 번째 경험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스포츠센터는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제 한번 아닌 거는 저는 빨리 포기합니다. 될 대로 되겠죠. 그 큰 거를 그냥 그때 당시 와이프한테 맡겨버리고 나 이제 네가 알아서 해 그러고 여기서 2년 반을 이제 거의 전업으로 열정적으로 했어요. 이때 골드까지 갔는데 2년 반 동안 루비밖에 못 샀어요. 전업으로 했는데. 그래서 스포츠센터 그 중간에 이제 다 정리되고 광주로 간 거죠, 제가. 스폰서님께 그때 당시에. 저 광주 가서 사업할라요. 왜냐하면 제 위로 누가 있는 꼴을 못 봐, 저는. 우리 스폰서 파트너가 수평관계라고 하잖아요. 근데 스폰서가 지시 명령하잖아요, 사실. 그래요? 다 저희들을 위해서. 근데 그게 저는 너무 싫더라고. 사장님 이래 하셔야 됩니다. 저래 하셔야 됩니다. 너무 싫은 거예요. 저 광주 가서 할게요. 그러니까. 뭐 저를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광주로 가서 저 혼자 스폰서의 그 그늘이 얼마나 따뜻한지도 모르고 혼자서 이제 정말 힘들게 내 마음대로 하다가 다 이제 3개월을 초토화 시켜놨기 때문에 인맥이 없었어. 그때 이제 막둥이 동생이 대학교 이제 졸업하고 이제 취직 자리가 있었는데 이 동생 하나 남은 거예요. 내가 가입을 안 시켰더라. 너무 어리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그랬나 봐. 근데 이 친구한테 이제 제대로 이제 그래도 제가 좀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컨택을 한 거예요. 근데 막둥이는 큰형을 아버지 같이 따르고 큰형 말이라면은 뭐 거절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사실. 하면 마저 죽죠. 근데 약속을 한 3번이나 어기는 거야, 얘가. 온다고 해놓고. 내가 첫 번째 경험이었으면 얘는 죽었을 텐데, 좀 이제 시스템, 이제 그때 스폰서께서 두 번째 사업을 이제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제가. 시스템을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듣다 보니까, 내가 진짜 크게 잘못했구나, 그동안. 이 사업을. 아예 모르고 했구나. 그래가지고 강의를 열심히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배웠잖아요. 막둥이 옛날 같으면 혼났을 건데 그래도 내가 꾹꾹 눌러 참고 그 본성은 어디 안 갑니다. 근데 이제 인내심이 좀 길러진 거죠. 참고 3번째까지 내가 참았는데 이 김재은 사장이랑 다이아몬드 지금 있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들었더니 지네 둘째 셋째 형이 큰형이 부르면 가지 마라 했대. 그래서 이제 지가 빼다가 이제 요번마저 안 가면 진짜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 정식으로 초대해서 기초사업 설명 들려주고 그러고 또 원데이 세미나 또 초대해서 들려주고 1박 2일 세미나까지 다 정확하게 시스템대로 들려주니까 이 친구가 이제 뭐 한진 거기 중공업인가 거기에 이제 취직 자리가 있었는데 이 사업을 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때 이 막둥이 동생하고 같이 하게 된 겁니다. 2년 반을 열심히 했어요. 시스템대로 했습니다, 제가. 근데 2년 반 만에 또 역시 나하고는 안 맞다. 그러고 때려쳤습니다. 사장님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야, 이 사업이 그렇게 어려워? 그러고 지금 그만두실 분은 혹시 안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저처럼 처음에는 못 모르고 했기 때문에 뭐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저는 이 네트워크가 안 맞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2년 반이라는 시간을 시스템 속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조직이 성장하려고 하다가 또 이 사업이라는 게 순탄하게 계속 이렇게 상승 곡선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됐다가 안 됐다가 되다 이렇게 가는 건데 시스템 속에서 했지만 겉으로만 변한 척하고 내면은 변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분 좋을 때는 웃고 다니고 기분 나쁠 때는 인상 쓰고 다니고 제가 안 웃고 있으면 인상 쓴 얼굴입니다, 원래. 안 웃고 있으면. 그래서 항상 웃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웃고 있으면 인상 쓴 얼굴인데 일부러 인상 쓰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죠? 이럴 때는 일부러 인상을 쓰면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파트너들. 그 파트너들 어려가지고 20대들이어가지고 그러니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좀 마음에 안 든다. 너 집에 가 임마.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막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제 태권도장부터 자영업을 해오다 보니까 사업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 모든 걸 다 털어서 해야 되는 게 사업이잖아요. 그래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그런 거를 어릴 때부터 저는 24살 때부터 제가 제 도장을 했어요. 남 밑에 있기 싫으니까. 그래서 몇 번 말 안 먹고 다시 하고 말 안 먹고 다시 하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돈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미국도 가려고 했는데 미국은 그냥 저 비행기 값만 있으면 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 무식하죠. 비자가 안 나오더라, 비자가. 그 미국 가려다가 그 포기하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간 케이스인데 제가 어쨌든 그렇게 제가 어릴 때부터 자영업을 해오던 사람으로서 사업이라고 한답시고 열심히 안 하니까 화가 막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화나면 막 집에 보내고 한두 번 가라가면 안 가요. 계속 가라기야 갑니다. 내가 필요 없으니까 가라고 임마 가! 그러면 가요. 진짜 갈 줄은 몰랐는데 진짜 가더라고. 열심히 하라는 뜻이었는데 그렇게 그따위로 하려면 가 그랬는데 그따위로 안 하면 될 건데 그죠? 근데 가더라고. 그렇게 해서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또 NRC 열심히 했는데 진짜 이건 내가 할 거 아니다. 나랑 안 맞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약 3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NRC를 떠나 있었어요. 그때도 저는 스폰서께 저 사업 안 할 겁니다. 이분은 진짜 그만둬 버렸어요. 이제 이분은 그때 같이 술 마시러 오신 분 있죠. 그 스폰서한테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저 생활고 때문에 힘들어. 그때 이제 애가 어린애 둘이가 이제 아들 둘이가 있었거든요. 둘째가 갓 태어나고 이때 시절에 분유값 기저귀값이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못 하겠더라고. 그 친구가 지금 여기 큰애가 여기 군대 제대하고 저하고 같이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둘째도 나오면 할 거예요. 둘 다 해병대 나왔어요. 제가 보냈어요. 해병대. 제가 못 가서 아들들한테 벌써 그놈들이 커가지고 이때 시절에 이제 그 꼬맹이들이 커가지고 큰 놈은 지금 저기 옆방에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폰서께 나중에 다시 하든지 할 테니까 저 찾지 마십시오 그러고 그러니까 좀 조용히 사라지지 마시고 그만둘 거면 확실히 그만둔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만두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다시 찾게 돼가지고 다시 도전해서 저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을 제가 이제 NRC를 떠나 있었어요. 그 떠나 있는 동안 야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원래 아까도 좀 대충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성격이 별로 모나가지고 좋은 성격이 아닙니다. 주변에 별로 사람들이 없어요. 친한 친구 몇 명 빼고는 없는데 그러니까 다단계도 이제 그 나이에 처음 들은 거죠. 근데 이 NRC를 경험 2번을 어쨌든 실패했지만 경험하고 나서 사회생활이 예전하고 달라진 거예요. 제가 인간관계술을 배운 거죠. 그게 가식이든 어쨌든 사회생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할 거 없으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별걸 다 해봤습니다. 찔끔찔끔. 뭐 한 달 이상 버틴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태권도장을 다시 하게 돼요. 빚내가지고. 태권도장 신생으로 신규로 내면 굉장히 힘들어요. 어디 뭐 하고 있는데 인수 몇 명이라도 하고 있는데 인수해서 하는 것보다 아주 생짜로 이제 신규로 내놓으면요. 자, 도장 뭐 돈이 뭐 있어서 좋은 자리 또 하겠습니까? 그냥 자리도 안 좋은데 목도 안 좋은데 딱 그 싼 가격에 임대해가지고 하나 차려놔요. 방금 뭘로 임대한다 했어요? 돈 주고 임대하는 거죠. 어떤 자영사업이든 조그만 거든 큰 거든 무조건 처음에는 투자 비용이 들어가죠. 어쨌든 체육관을 하려고 보니 건물을 임대해야 돼. 그게 싸든 뭐 비싸든 간에. 저는 돈이 없으니까 저렴한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근데 관원 모집을 해야 되니까 마케팅 할 거 아니에요? 뭐 전단지도 마치고 프랜카드도 붙이고 뭐 여러 가지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에 태권도장들이 있어. 기존에.
근데 뭘 믿고 이제 막 생긴 도장에다가 얘를 보내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저는 어쨌든 뭔가를 해야 되니까 원래 하던 걸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한 뭐 5살짜리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원래는 5살 안 받아요. 말귀 잘 못 알아듣고 힘드니까.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얘 받았는데 얘 데리고 3달 동안에 혼자 개인 강습을 시키는 거예요. 미쳐본 줄 알았어요, 제가. 뭐라도 가르쳐가지고 보내야지 학부모가 계속 보낼 거 아닙니까? 10분 가르치고 50분 놀아줘야 돼. 왜냐하면 10분 이상 가르치면 얘가 이제 막 힘들어해. 그러면 안 하고 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재밌게 즐겁게 놀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5살하고 같이 지능 수준을 맞춰가지고 같이 놀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뭔가는 가르쳐서 보내야 되니까 10분은 뭐 차렷, 열중셔, 배꼽 인사 막 이런 거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정권 지르기 시키고. 애가 이제 재밌으니까 계속 오다 보니까 적응을 하고 좋아하니까 또 학부모들도 좋아하고. 근데 얘 3개월 동안 얘 하나만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회비가 5만 원인가 끼었을 겁니다. 한 달 매출 5만 원. 원래 사업은 그런 겁니다. 그죠? 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5살짜리 아빠가 저보다 1살 어린데 뭐 가끔 소주도 한잔하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장님, 보아하니 뭐 별로 하시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저 하는 일 좀 부업으로 알아보시죠. 그러는 거야. 부업으로? 뭐 또 다단계 아니야 이거? 뭔데요? 했더니 한번 들어보시라고 와서. 그래서 저도 그때 한 2-3번 거절하고 학부모니까 거절을 계속 못 하잖아요. 가봤더니 이제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 그거 들어본 거예요. 근데 제가 귀가 얼마나 얇냐면 그거 듣고 우와 이거 하면 되겠네. 어차피 시간 많으니까 이제 한 타임밖에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보험회사 이제 들어가 이제 뭐 시험 보고 교육 받고 해가지고 보험업을 이제 2년 한 3개월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하면서 막 그 동호회, 동문회, 동창회 이런 활동들을 막 했어요. 그러면서 그 동문 선배가 건설회사 이제 작은 종합건설회사 하나 하고 있었는데 그 선배가 이제 저는 이제 보험하면서 첫 수당 가지고 골프채를 샀습니다. 첫 수당 가지고 골프채를 고급 영업을 좀 하자. 뭐 자녀보험 이런 1-2만 원짜리 이런 거 와 이거 백날 모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고 한 방에 막 몇백만 원짜리 막 그런 거 계약하자. 그러려면 잘 사는 사람들하고 골프도 치고 하면서 좀 머리는 좀 썼죠. 하다 보니까 이제 선배들 잘 나가는 선배들하고 골프 치고 다니고 하면서 계약이 막 연금보험 막 이런 거 2-300만 원짜리 막 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좀 잘 됐어. 그래가지고 2년 정도 하니까 인맥이 다 끊기는 거예요. 제가 막 개척하고 이런 정도는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선배가 자네 뭐 우리 회사 와서 일 좀 할란가 그래요. 제가 건설에 기억자도 모르는데 무슨 그 선배 회사 가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와서 배우면 된다고. 건설 자재 영업을 제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건설 용어를 모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막 들이댔죠. 진짜 사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그런 영업을 하면서 보험 영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NRC 성공 사례도 막 들으면서 다녔어요. 그래야 좀 용기가 붙더라고. 뭐든 간에 처음 보는 사람은 사실 두렵거든요. 내가 또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거 듣고 가면은 좀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가서 고객 만나고 공무원 이제 건설 자재 영업을 하니까 공무원들 대상 아니면 설계사무소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영업을 했는데 뭐 특허 출원만 해놓은 거 특허도 아니고 특허 출원만 해놓은 거 이제 영업을 하는데 하여튼 재밌게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한 3년 정도를 그러면서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 굉장히 빨리 잡았죠. 체육관도 막 다른 데가 막 그만두고 간 데 인수해가 한 20 몇 명 인수하고 그 중간에 막 체육관 불다 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그런 얘기 뭐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3년 동안 자리를 잡고 건설 영업도 잘 되고 해가지고
빚도 다 갚아 나가고 돈도 꽤 벌었어요. 건설 영업하면 이제 기본급 250에 인센티브 영업 굿즈가 크잖아요. 그 단위가. 그래가지고 이제 인센티브 뭐 1, 2%로 받고 하니까는 뭐 수입도 되고 태권도장도 120명 막 이렇게 늘어났어요. 잘 됐죠, 그러니까. 태권도장 이제 셋째 동생이 또 태권도를 해가지고 같이 셋째한테 이제 운영을 맡기고 저는 이제 협회 일만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건설하고 태권도장하고 투잡을 이제 한 거죠. 또 보험은 그만두고 그렇게 자리 잡고 이제 있는데 그 스폰서께서 저를 또 찾아온 거예요. 그 술 먹을 때 저한테 막 이렇게 했던 저랑 이제 호영호제 하면서 지냈는데 오랜만에 전화가 오더니 광주로 온다는 거예요. 벤츠 S600을 몰고 오는 거예요. 3년 전에 헤어질 때만 해도 그랜저 중고차 몰고 다녔는데 와 형님 성공하셨네. 그러면서 이제 술을 한 잔 마시는데 그때 이제 제 기분이 뭐였냐면은 내가 뭐 해외에 막 여행 한 10개월 갔다 왔다는 거예요. 뭐 필리핀 가니까 그때 뭐 수입이 뭐 2, 3천 됐는 것 같은데 필리핀 동남아 이쪽에서는 돈이 남아 도는데 유럽 가니까는 쓸 것도 없더라 그러면서 버릇마다 수당 나온 걸로 이제 그런 10개월 정도를 해외에 이제 체류하면서 살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들어와서 다시 라인을 한번 펼쳐보고 싶어서 이제 찾아다니다가 이제 저한테까지 온 거죠.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때 저도 먹고 살만 했거든요. 자리 잡고. 근데 제가 원하는 삶은 아니란 말이죠. 제가 원하는 삶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놀고 먹는 거. 그걸 조금 유식하게 표현을 해보면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사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삽니다, 지금. 한 99.9% 안 하고 살아요. 0.1%는 뭐냐면 아침에 머리 감는 거 진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머리가 기니까 이거 확 잘라버릴까 하다가도 또 이게 이제 컨셉이 돼가지고 머리 감는 게 싫더라고요. 그런 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시골에 노모가 혼자 계시는데 농사 다 이제 안 해요. 남 줘버리고. 이제 하우스 2동이 예전에 딸기 하우스 하던 게 있는데 그거는 남들이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밭작물을 조금씩 하는데 꼭 1년에 한두 번씩 걸음을 해야 돼요. 그걸 누구 맡기기도 어려우면 꼭 저를 불러요. 제가 맨날 하는 일 없이 놀고 있으니까. 저는 농사일 제일 하기 싫거든요. 어머니가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걸음 한 번씩 뿌려주고 그 정도 합니다, 1년에. 그러고 뭐 집에 감나무 있는데 그 감을 혼자서 따시러 올라가요, 그 연세에. 그러니까 그거 내가 그 감을 사요. 파트너들 다 따가라고 그래. 재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뭐 그런 걸 내가 바라는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고 싶은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죠. 돈은 벌고 있지만 하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태권도장 하면 애들 비위 맞춰야죠. 저 애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말도 안 듣고 확 한 대 집 받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학부모 비위 맞춰야 되죠. 건설 영업하면 공무원들 갑이에요. 저는 항상 을입니다. 그 일을 하는 동안은 언제까지나 을이에요. 저는 사실 갑으로 살고 싶은데 계속 그렇게 을로만 살려고 생각해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근데 앞에 그 스폰서라는 분은 3년 만에 그렇게 성공해가지고 막 해외에 막 마음껏 놀러 다니다가 와가지고 심심하니까 라인 펼치러 오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속으로 말 나올 때가 됐는데 왜 말을 안 하지? 무슨 말이요? 다시 한번 저한테 왜 찾아왔겠습니까, 그분이. 그죠?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속으로. 말할 때 됐는데 왜 안 하지? 이제 딱 그러던 중에 이제 술도 기분 좋게 이제 취해가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는 거예요. 2번 생각도 안 하고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나 이제 생활고도 해결됐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당연히 해야. 그래가지고 이제 기분 좋게 마시고 이제 그분은 가시고 저는 다음 날 제가 좋았을까요?
후회를 했습니다. 이 과정을 술 마실 때는 이제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에 이제 혹해가지고 다시 한다고는 했는데 이 과정을 겪어봤잖아요. 별로 쉽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모를 때는 막 들이대고 했는데 이제 아니까 누구 컨택할 때도 좀 조심스럽고 어렵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음날 이제 후회하고 그냥 저는 한 번에 근데 술 먹고 한 약속도 웬만하면 다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파트너 결혼하는데 막 비행기 값 대줘버리고 내가 술 먹고 얘기해가지고 괜히 비행기 표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미국 가니까는 굉장히 비싸대요. 네. 그래 그 돈 줬어요. 술 먹고 얘기했는데. 후회를 했지만 한다고 했으니까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질질 끌고 있다가 또 전화가 오니까는 뭐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제 기존에 뭐 네 원래 등록돼 있던 데는 다 라인 다 없고 대신 네가 이제 이번에 저 포라인 아니면 그때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였거든요. 예, 포라인이면 네 스폰서들이 있으니까 너 광주에 후원도 다니고 도와줄 수 있다. 저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형님만 있으면 돼요. 파이브라인 헤드. 그래가지고 저는 누가 내 위로 있는 거 싫어한다 했잖아요. 그게 스폰서가 됐든 아무리 수평관계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저는 형님만 어쩔 수 없잖아. 누군가는 내 스폰서로 있어야 되니까. 형님만 있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파이브라인 헤드로 등록을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이 시작됐는데 여기 파이브라인 여기 이제 다 그룹 발대가 돼 있었고 세 군데는 다 그룹 발대가 돼서 여기만 이제 없었죠. 여기 시작하는데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네 못 도와준대 그러는 거야. 필요 없다고 나 다 알아. 그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잖아. 세 번째 하는데 그냥 했겠습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했겠죠. 진짜입니다. 고민을 해봤어. 내가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 뭐 다른 거 지금도 잘 살고 있잖아. 지금도 뭐 내 또래들 보면 광주에서 뭐 더 잘 나가는 사람 많겠지만 내가 그냥 어울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광주에 있는 애들 중에 내가 그래도 돈 제일 잘 벌고 있는 것 같아. 그때 당시에. 뭐 도장에서도 잘 벌고 건설 영업에서 잘 벌고 또 그 선배가 한 5년만 여기서 해주면 자네가 남 밑에 오래 그 선배도 저를 잘 알아요. 학교 다닐 때부터 2년 선배니까. 자네가 남 밑에 있을 사람은 아닌데 5년만 해주면 자네가 나랑 같이 난 나중에 아파트 지을 건데 나랑 같이 하든지 아니면 자네가 회사 차려 나가면 내가 도와주면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는 2년 만에 이 NRC를 택했죠. 근데 왜 택했냐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는 무엇을 해도 나는 분명히 나는 성공할 거다. 성공을 할 건데 성공을 한다는 전제하에 나는 무조건 할 거다. 전제하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어떤 걸 했을 때 내가 진짜 원하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쭉 나열을 해봤죠. 그동안 했던 거 뭐 태권도장, 스포츠센터, 보험, 건설, 경호업체, 뭐 NRC 뭐예요? NRC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야 제가 이걸 택했으니까. 태권도장 해봤잖아요. 여기서 성공해봐야 그냥 태권도장 관장이에요. 거기서 조금 내가 명예라도 얻으려면 지역 협회장 정도는 해야 되는데 협회장을 하려 쳐도 돈이 있어야 되고 연줄이 있어야 돼요. 저는 아무 연줄도 강진 촌놈이라. 스포츠센터 해봤잖아요. 하나 잘 되니까 주변에서 막 같이 죽자고 덤비잖아요. 모든 자영업이 그래요. 해 먹을 게 없으니까. 보험. 저는 판매왕 될 정도로 실력도 안 되지만 그 판매왕들 보니까 와 자기 시간이 있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게 다 고객한테 맞춰져 있는 거죠. 모든 게. 돈은 좀 벌지 모르겠지만 또 그걸 판매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돈도 많이 집어넣고 빚도 막 지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사실을 내가 다 봐버리니까 이것도 뭐 물론 저는 판매왕 할 정도로 능력도 없습니다. 건설.
건설하면은 저랑 좀 그거 좀 맞더라고. 포스는 맞아, 포스는. 저는 건설하고 좀 맞는 것 같아. 단위도 크고 막 하니까. 근데 제가 건설 전공도 아니고 영업 좀 잘한다고 해서 과연 그러고 건설업을 하면 완전히 회사가 커져버리지 않는 한은 계속 의리예요. 물론 그 선배는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막 공부도 하고 해가지고 박사학위도 받고 해서 지금 광주 가면 대라수라고 해가지고 아파트 짓고 있어요. 지금 회장님 소리 듣는데 그렇게 성공할 자신도 없고 저는 또 그런 건설에서 요즘같이 경기 안 좋을 때는요 한 방에 가요. 저는 한 방에 가는 것도 많이 봤고 뭐 경호업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맞지도 않고 NRC를 택하는데 NRC도 이제 회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나 열심히 했는데 회사가 없어지면 어떠지? 근데 저는 그런 걱정은 안 했어요. NRC는 이제 이미 검증이 됐었기 때문에. 근데 혹시라도 그런 걱정을 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저는 말씀드리는데 내가 여기서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조직 만들 수 있는 데가 능력만 갖춰지면 NRC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못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이미 나는 그 조직 만드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뭐를 하든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더십이 길러졌다는 거죠. 어쨌든 NRC를 택해서 이제 NRC에서 성공을 하려면 두 번의 경험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허투루 하면 안 된다 이제. 성공에 저해되는 요소들을 전부 다 없애버려야 된다. 제가 부업으로 1년 3개월을 했습니다. 건설 영업 하면서. 건설 영업은 주로 밤에 이루어지죠. 낮에는 인사 다니는 거고 명함 돌리는 거고. 근데 제가 이 선배한테 이 사업을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그 선배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당분간 칼퇴근 좀 하겠습니다. 7시 퇴근인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무슨 일 있는가 그래서 뭐 좀 배워야 되겠다고 내 미래를 위해서. 그래 그동안 내가 영업을 잘 해왔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배라도 저를 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이제 떨떠름하게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부업으로 7시 땡 하면은 바로 퇴근해가지고 센터로 이제 갔어요. 7시 반부터 이제 어쨌든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밥 먹을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1년 3개월 동안 저녁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센터로 혼자인데도 출근했죠. 그러면서 이제 밥이야 끝나고 먹으면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 명 한 명 컨택을 하는데 뭐 동창 모임도 하고 제가 막 했다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친구, 그리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런 친구들 위주로 이제 먼저 컨택을 해가지고 이제 막 그 컨택하기 전에 이제 사전 작업을 하겠죠. 이제 해봤으니까 막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겁나게 막 조성하면서 야 나는 지금 체육관도 하고 있고 건설 회사 이렇게 다니고 너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술을 맨날 내가 샀어. 그때는 내가 돈을 더 잘 버니까 하는데 나는 지금도 불안하다. 앞으로도 내가 계속 이 업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 갈수록 얘는 안 낳고 태권도장은 애들이 주 고객인데 그리고 경쟁 뭐 태권도장 뭐 한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리고 건설도 지금은 내가 하고 있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그러면서 제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계속 주입시키면서 지도 불안하게 만들어버린 거지. 나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저를 만나는 순간부터 이제 미래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나 지금 뭔가 굉장히 또 찾아야 되는데 우리 시스템에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스폰서님들. 그걸 그대로 한 거죠. 혹시나 너도 뭐 괜찮은 거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주라. 그러면서 이제 밑밥을 깔고 어느 순간에 이제 초대를 하면서 이제 라인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 고등학교 동창 IQ 136, 초등학교 동창 134. 확인은 안 했습니다. 지네들이 그거라 하니까 내가 믿고 있는 거지 그냥.
그때는 C라인까지 있었어요. 1년 후에 이제 C라인 했는데 140. 저 109. 저는 개통 서류도 진짜 헷갈려가지고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그 견본 만들어가지고 막 써내려가다 마지막 사인을 거기 있는 걸로 써버려 막. 그 견본에 있는 그 이름. 그래갖고 화이트 지우고 막 다시 쓰고. 이 친구들 막 들어오니까는 이 친구 한 9개월 만에 내가 사업 설명 들려주고 9개월 동안 쫓아다니면서 사업시켰고 이 친구 한 거의 1년 반 정도 쫓아다니면서 사업시켰고 여기는 이제 여기 원래 고향 한 동네 친구 왜 여기 C라인으로 뺐냐 얘는 얘도 알고 얘도 알아 그러니까 여기다 내면 얘가 서운해할 거고 여기다 넣으면 얘가 서운해할 거니까 그냥 C라인을 빼버렸어요. 얘는 나보다 머리 안 좋아. 98인가 될 거야 아마.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로타리에서 사귄 사귄 게 아니라 아는 누나를 소개하는 그분이 건설업 하는데 이제 IQ 140 겁나 똑똑하더라고. 사업 설명도 잘하고. 이런 분들로 이렇게 이제 딱 제 헤드라인에 이제 포진이 돼가지고 막 쭉쭉 나가는 거예요. 제가 2009년 7월 8일 날 이 사업을 다시 시작했어요. 세 번째. 등록한 날이. 그러고 이렇게 막 하면서, 제가 에메랄드로 이제 그룹 발대를 합니다. 2년 만에. 2011년 7월 달에, 딱 진짜 2011년 7월 달, 그때 둘째 주인가 하여튼 그때 딱 2년 만에 에메랄드로 이제 뭐 행사인원 한 70여 명으로 그룹 발대를 했어요. 왜냐 파이브라인이니까 빨리 뛰어내고 싶었는가 봐요. 빨리 이제 자기도 더 이제 놀고 싶어서 그랬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생각해 보세요. 1년 3개월을 부업으로 하면서 2년 만에 그룹 발대를 했잖아요. 그 전에는 전업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2년 반을 루비밖에 못 달고 기분 나쁘면 막 집에 가라 하고 보내고 결국에 마지막에 막둥이 동생하고 그 해병대 동생도 해병대 나왔는데 해병대 후임 그 친구 둘이 남은 거 야 나 못 왔으니까 니네도 집에 가 그래야 둘이 보내고 그만뒀거든요. 두 번째. 그래 이제 세 번째는 2년 만에 그룹 발대를 할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 김재종이가 제가 2003년도에는 김재종이 아니었습니까? 2004년도 두 번째 할 때 김재종 아니었어요? 세 번째 할 때는 김재종 맞죠? 제가 이전에는 NRC 안 했습니까? 똑같이 NRC 사업을 했잖아요.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할까요? 김재종이라는 사람은 원래 NRC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네트워크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세 번째 제대로 하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니까 2년 만에 그룹을 발대할 수 있을 정도가 되더라.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지금까지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다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제대로 하신다면 여기 계신 사람들께서도 2년 만에 그룹을 발대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제대로는 어떻게 알아요? 제대로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 스스로를 안 속이면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시스템을 몰라서 못할까요? 제가 이제 신규분들 아닌 이상에는 시스템 다 안다고 봅니다. 근데 타협을 하죠, 맨날. 스스로 타협을 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저는 저하고 타협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이렇게 할 때는. 세 번째 여기서도 내가 못하면 죽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쪽팔려서 어떻게 사냐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알아요. 다 다단계 하는지. 동네 다 소문났어요. 지금은 근데 부러워해요. 매달 용돈 100만 원씩 드리고 뭐 농사일 못하게 하고 뭐 용돈 100만 원만 드린 게 아니고 이것저것 제가 다 집안 대소사부터 해서 어머니 보험부터 해서 모든 걸 다 하니까
동생 3명이나 있지만 동생들한테 절대 뭐 그런 뭐 손 안 벌립니다. 왜? 제가 다 할 수 있으니까. 할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병원에 계실 때도 제가 다 수발 들었어요. 시간이 저처럼 많은 사람이 없으니까. 할머니 자녀들이 그러니까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고 작은 아버지가 한 동네에 계세요. 작은 아버지도 그렇게 못 하시더라고. 제가 장손자인데 손자가 어찌됐든 애나씨 만나가지고 병원에서 할머니 병수발 다 들고 물론 뭐 요양보호사 뭐 해도 되겠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해드리고 싶어서 저희 할머니는 뭐 저한테 그 정도로 특별하신 존재였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맨 쌈박질하고 다녀도 저만 안 맞고 들어오면은 괜찮아요. 저만 안 다치면은 괜찮았어. 선주 사장이 뭐 제가 이제 그렇게 하여튼 저 우는 소리만 나면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형들이고 뭐고 뭐 우리 할머니 제일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가 이제 그래서 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간에 몇 시까지인지 제가 모르겠네요. 끝났나요? 시간? 몇 분 남았어요? 20분 남았어요. 제가 이제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이제 세 번째 어떻게 해서 그 2년 만에 에메랄드로서 그룹 발대를 해서 그 뒤로 이제 다이아몬드 가고 뭐 스타 가고 크라운 가고. 근데 크라운도 제가 2009년부터 했을 때는 아마 제일 빨리 갔던 것 같아요. 최단기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했다는 소리죠. 그때는 세 번째 할 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7시 반에 시간표는 그 광주에 이제 다 그때 당시에 광주가 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사업이 잘 안 돌아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2009년 당시에 제가 다시 시작할 때. 그래가지고 센터에 시스템이 안 돌아가고 있었어요. 시간표는 있는데. 지금 사장님들 사업 환경이랑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블로그 마케팅이다 이런 걸로 인해서 일당 100의 어떤 환경이 됐죠, 지금. 근데 이런 환경일수록 저는 과거에 조직 만드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지금 일당 100의 환경이면 예전처럼 조직이 많아버리면 어마어마해질 거 아니에요. 수입도 그렇고. 지금 NRC가 매출은 계속 상승하는데 신규 회원들이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스템이 예전같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저는 스폰서도 없이 스폰서는 이미 자유인이어가지고 제 사업에 후원을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저는 광주에 있고 스폰서는 서울에 있고 뭐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럼 저는 혼자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제 알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7시에 퇴근해서 7시 반까지 이제 센터라는 곳에 가죠. 센터 가서 어쨌든 센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제 일단은 뭐 그거 해야 되죠. 이제 뭐라 하죠? 하여튼 알아야 되죠. 고급 영어를 좀 쓰려고 하는데 자꾸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센터 가서 시간표 보니까 시간표는 있어요. 강의 시간표가. 근데 강의 시간이 됐는데 그냥 끼리끼리 자기 그 그룹 팀원들끼리 모여서 테이블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더라. 미팅하고 시간표대로 이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센터가 2군데 있었는데 둘 다 그러는 거예요. 2군데 다. 그래서 한 군데 센터에 가서 그 센터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센터장님, 제가 뭐 간단하게 전에 사업을 하다가 이제 좀 사정이 있어서 그만뒀다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센터 강의 좀 돌려주십시오. 그랬어요. 시간표대로.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약간 이렇게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강의를 못해도 좋습니다.
저는 무조건 앉아서 들을 테니까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래도 여기서 사업을 하려면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한번 해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무조건 이 시간에 가서 맞춰서 강의실에 앉아있어요. 저 혼자. 진짜입니다. 그때 했던 분들 다 그만둬서 확인은 못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저 혼자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여기. 그러면 이분들이 강의를 그래도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강의를 안 다이아몬드 직급자인데도 강의를 안 해봐가지고, 아예 뭐 책을 읽는 건지, 뭐,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그냥 저는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이분들이. 제가 인상도 그렇게 호락호락 생기지도 않았고, 막 그냥 가서 앉아 있어버리니까, 시간표도 내주라니까 무조건 하는 거예요, 강의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버벅거리고 하던 분들이 나중에 연습을 해갖고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뭔가 갖춰지니까 제가 그때부터 이제 컨택 대상자들 이제 한 명씩 초대했어요. 초대해서 막 그냥 가는 애들도 있고, 그러면 억지로 앉혀가지고 끝까지 들어보고 싫든 좋든 얘기해주라.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이제 파트너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트너들이 나오니까 저도 강의를 해야 되겠어서 강의 준비를 하는데 판서에 막 글씨 쓰면서 얘기하려니까 뭘 하겠는 거야, 이게. 글씨 쓰면서 얘기도 안 되고, 두 가지 다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말하면서 글씨 쓰는 것도 안 되고, 글씨 쓰면서 말하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행사 오면은 파워포인트 PPT로 이렇게 띄워놓고 하니까, 저거 보면서는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여기 영상 보시는 분한테 이거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USB 쓰세요? 그러는 거야. 그게 뭐대요? 그래서 진짜 몰랐어요. USB가 뭔지. 저는 저 컴퓨터 못 꺼가지고 코드 뽑아보고 막 그랬다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웃으면서 이제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디서 산대요? 그랬더니 전자상가나 뭐 어디서 산대. 그 다음 달에 사갖고 갔어요. 사갖고 갔는데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또 앞뒤가 안 맞아, 나랑. 그래가지고 이제 컴퓨터 좀 잘하는 후배 정보 전달했는데 사업 안 한다고 해서 너 사업 안 시킬 테니까 잠깐 와봐라. 형 좀 도와주라 해가지고 이제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그 맞춰가지고 강의 이제 친구 앉혀놓고 야, 나 지금부터 강의할 거니까 웃지 말고 들어라. 그러면서 직접 강의하고 선배님, 저 지금부터 강의할 거니까 웃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뭐 NI 사업 설명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 가면서 저도 뭐 쉽게 말하면 리더가 돼가고 그런 걸 스스로 해가면서 하니까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USB도 몰랐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PPT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뭐 짜집게 할 수도 있고 새 걸로 완전하게는 못 만들었지만 뭐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야, 진짜 이거 하니까 되네. 그러면서 예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것들이 이제 하나씩 되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신감이 막 붙으니까 더 과감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조직이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 파트너들을 저 혼자서 이제 해야 되니까 파트너들 한 명 한 명을 시스템을 막 이제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대충 안 하고. 우리는 광주에 우리가 다다.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모든 걸 알아서 해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다.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제가 가르치고 호일러 할 사람이 없으니까 테이프나 책 이런 거 권하면서 이 테이프 한번 들어봐라. 이 테이프 한번 들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조직을 성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어디서나 내가 마음만 그렇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저처럼 정말 NRC에서 실수투성이고 내 맘대로 했던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 실수했던 사람이 세 번째 해가지고는 알고 시작하니까 차근차근 차분하게 급한 마음 안 먹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한 번씩 이제 외부 강사들 이제 센터장님이 초대하잖아요. 제가 루비 때도 그 강사분들을 모셨어요. 식사 대접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분이 강사분이 그래 센터장님은 안 오세요 그래요. 제가 센터장님 파트너인 줄 알고 센터장님이 먼저 가서 자리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센터장님 가셨는데요. 그럼 센터장님 파트너 아니세요? 그럼 아니라고. 저 누구 파트너인데 제가 이제 우리
다이아몬드 사장님, 강사분 제가 따로 모시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그럼 그분이 내가 나중에 김재용 사장님이 나중에 그룹 할 때 하고 했을 때 저한테 강의 붙어가면 제가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막 그렇게 다짐을 받고. 직급이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사업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주는 외부에서 오시려면 하루를 다 잡아먹고 와야 돼요. 왔다 그냥 가면 하루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친분을 갖지 않고서는 강사를 내 파트너를 위해서 초빙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오시는 분들마다 제가 친분을 한 분 한 분 쌓아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그룹장님들 거의 뭐 제가 별로인 사람들 빼고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NRC에도. 좋아하는 분들은 제가 다 이렇게 친분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께서도 지금의 어떤 결과를 놓고 보지 마시고 모든 게 과정입니다. 모든 게.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것도 과정이고 잘 되고 있는 것도 과정이고 잘 된다고 해서 너무 즐거워하지도 말고 나중에 언제 또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하시면 돼요. 여기 성공하러 오셨죠? 네. 성공하실 거죠? 네. 오로지 그러면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네. 왜 안 힘들겠습니까? 이거 하는데 안 힘들면 다 하겠죠. 세상 사람 다 하겠죠. 당연히 힘들다고 여기시고 가고자 하는 길에 내가 진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들은 다 내 사업에 필요한 것들이다. 내가 겪고 있는 것들 내 파트너도 겪을 거니까 그때 내가 조언 한마디라도 더 해줄 수 있고, 그죠? 내가 승승장구 그냥 어려움 없이 해봤다면 힘들어하는 파트너한테 해줄 말이 뭐 있겠어요? 맞죠? 네. 모든 과정들을 즐기시면서 사장님들 앞날에 성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